때는 2003년 8월 28일 약 오후 2시 반경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이리 근처의 한 은행에서 은행 강도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범행이 상당히 특이했는데요. 지팡이 모양의 수제총 그리고 보기엔 폭탄같이 생긴 걸 착용한 사람이 조용히 은행에 들어오더니 직원에게 쪽지를 하나 건넵니다. 거기에는 폭탄이 15분 내에 터질 것이며 그 시간 안에 25만 달러를 가방에 채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나 금고 권한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대신 이거라도 줄까? 하지만 은행원은 자신이 금고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 말한 뒤 대신 현금 8,702달러를 가방에 채워 건네주었죠. 곧바로 강도는 그 가방을 가지고 은행을 나왔지만 그는 이미 신고된 상태였고 약 15분 뒤에 경찰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남성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경찰 아저씨 살려주세요. 이름도 모르는 3명의 흑인이 제 목에 폭탄을 걸고 총을 줬어요. 강도를 저지르고 다른 과실들을 완료하지 못하면 저를 죽이겠다고 했다고요. 이에 경찰은 주변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킨 뒤 폭탄 처리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처리반이 도착하기 3분 전인 오후 3시 18분 강도가 걸고 있던 폭탄은 터져버렸고 그는 가슴에 구멍이 뚫려 몇 초 뒤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하필 이 사건을 한 방송사에서 생중계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기술적 문제로 인해 폭발 순간이 방송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특이함 때문에 영상은 웹사이트에 공유되며 널리 퍼지게 되었죠. 한편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강도의 신원은 당시 46세의 피자가게 직원인 브라이언 웰스라는 인물이었어요. 경찰은 웰스의 차 안에서 크게 번진 9페이지 분량의 시신물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목걸이에 폭발을 지연시키고 폭탄을 해제할 수 있는 열쇠를 모으는 은행 강도가 포함된 시간 제한의 임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그를 계속 감시하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수상한 짓을 시도하면 폭탄이 터질 거란 경고도 있었죠. 하지만 이 내용을 쓴 범인에 대한 추가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이 미션들의 경로를 운전해본 결과 절대로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없었다는 것만 빼고 말이죠. 근데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9월 20일에 경찰에 한 신고 접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신고자는 윌리엄 로스 스테인이란 59세의 남성이었는데 자기 집 차고 냉동고에 제임스 로덴이란 남자의 시신이 숨겨져 있다는 일종의 자수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마조리 디엘 암스트롱이라는 여성과 10년간 동거를 하던 관계였는데 어느 날 둘이 돈 문제로 다투다 암스트롱이 12기지 산탄총으로 로덴을 쏴버렸고 자신은 현장을 청소하고 시체를 숨기는 대가로 그녀에게 2,000달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자수한 직후에 그는 유서 비슷한 글을 하나 썼는데 바로 자신이 계획한 죽음이 브라이언 웰스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은행 강도의 이름이 여기서 튀어나온 겁니다. 경찰은 두 사건이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은행 강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로덴이라는 남성이 사망한 이유 역시 돈 때문이 아닌 경찰이 강도 사건을 신고하려다 입막음당한 것으로 추정하였죠. 그러자 이후 암스트롱은 은행 강도 사건에 대해 자백을 하겠다며 FBI 요원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사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였지만 이 계획은 로스 스테인이 꾸민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죠. 하지만 몇 달 뒤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마약 혐의로 감옥에 있던 케네스 반스란 인물이 이 은행 강도 범죄의 세부 사항을 자백합니다. 네, 그도 공범이었어요. 그는 디엘 암스트롱이 말과는 달리 그녀가 이 범죄의 주동자라고 진술했습니다. 밝혀진 사건의 개요는 이랬죠. 디엘 암스트롱이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계획을 세우고선 반스를 고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용할 돈이 없었기에 이러한 은행 강도를 벌여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거죠. 결국 검찰은 2007년 7월 디엘 암스트롱을 은행 강도 사건의 주동자 반스를 공모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로스 스테인과 그의 룸메이트 또한 공모자로 지목되었지만 각각 2004년에 암으로 사망, 증언을 조건으로 한 면책으로 기소되진 않았지요. 그런데 여기서 기소되지 않은 또 한 명의 공모자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브라이언 웰스였습니다. 사건을 진술했던 범인들이 브라이언 웰스 또한 처음부터 연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었죠. 이 사건에 대한 법치 핑계관 보고서에 따르면 웰스는 범행 전날 로스 스테인이 집에 방문해 은행 강도 계획에 참여했으며 이 폭탄 먹거리 작전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폭탄이 가짜일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범행이 실패 시 무죄를 추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웰스의 생각과는 달리 폭탄은 진짜였고 결국 버림패로 살해되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웰스가 그럴 리가 없어요. 웰스가 은행 강도요? 그 어린애 같은 놈이? 에이, 말도 안 돼요. 허나 이 결과에 대해 웰스의 가족과 친구들은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범행 전날 그 집에 간 건 분명 자발적인 게 아닐 것이며 그때야말로 공격을 받고 폭탄 착용을 강요당했을 것이란 주장이었죠. 물론 수사당국은 웰스가 공모자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요. 이후 기소된 두 명은 2011년에 각각 가석방 없는 종신형, 증언을 대가로 한 22년 반의 감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감형이 무색하게 둘 모두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브라이언 웰스가 과연 피의자인가 공범인가에 관한 논란은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사건 자체도 워낙 기발하고 복잡했기에 이에 관한 여러 저널 혹은 미디어 작품들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던 중 2018년에 이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나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시카 호프시키라는 인물이 이 범행에 연루되었던 사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당시 반스가 겁을 줘서 은행을 털도록 할 수 있는 쉽게 넘어가는 사람을 찾으라고 자신에게 접근했는데 이때 자기가 웰스를 추천했다고 해요. 자기가 돈과 약물을 대가로 웰스를 팔아넘긴 것이며 그는 강도 사건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수소연이 반응은 그녀가 정작 당시엔 협조하지 않았으며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닐 수 있다며 그녀의 고백을 일축했다고 하네요. 결국 브라이언 웰스의 진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논란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